타겟이 어떻게 되세요? 2535의 여성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분은 잘 못 파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흔히 하시는 실수가 되게 멋스러운 단어가 내 상품을 돋보이게 하는 줄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연애 같은 거예요. 밀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프레임을 거부하는 마케터 양수석입니다. 29cm, EQL, 강철비, 목격자, 장산범, 세상에 없던 플랫폼을 런칭을 하고 지금은 다슬래시대시라는 플랫폼에서 쇼폼과 관련된 비즈니스 영업을 하고 있고요.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플랫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브랜드 소싱을 경험하시면서 진짜 잘 파시는 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라고 느끼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에게나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상품을 살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을 파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타겟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그러면 2535의 여성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분은 잘 못 파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계속 수식어를 붙이시고 찾으셔야 해요. 예를 들면 27세의 여성인데 오피스텔에 거주하시고 집안에는 식물이 있고 한쪽 벽면에는 그림이 있고 이런 설정들을 막 상상을 하셔야 되고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타겟이 정의가 되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팔지가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팔지가 보여지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컨텐츠는 무엇이고 이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하고 자주 보는 채널이 유튜브일지 인스타그램일지를 계속 따져 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컨텐츠와 광고를 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채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팔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품을 판다라는 접근보다는 내 상품을 빠져들고 팬덤을 만들 명확한 타겟의 한 명에게 소구 포인트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타깃을 설정을 해야 되고 잘 팔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단계별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내가 팔고자 하는 그 상품의 이름표를 붙이셔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컨셉일 수는 있는데요. 컨셉이라는 범위가 좀 다소 넓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상품의 이름표를 붙일 때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사상품이든 위탁상품이든 고객이 인지할 수 있고 각인할 수 있는 정의는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어야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그런 정의가 없으시다면 빨리 그 정의를 만드셔야 하고 그 한 줄이 정의가 되면 누구에게 팔아야 하는지를 다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9cm는 이름 속에 타겟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9살을 타겟으로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이 돼 있고 단순히 하나 더 준다라고 해서 살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소비하고 좋아하는 브랜드에 소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29cm의 플랫폼에서 충성 고객이 된다면 그 사람을 통한 확산과 바이럴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이 맞냐 적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품과 서비스의 타겟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잡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객들과 소통하는 방식들을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스타그램이 될 수도 있고 카카오톡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소비자들에게 이번에 만든 티셔츠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기장이 좀 길어요. 좀 짧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핏감이 좀 너무 타이트해요 라고 하면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시 상품을 개선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고객들은 당연히 충성 고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객의 의견을 캐치한 이후에 어떻게 이거를 내 스토어나 내 상품에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고객의 화법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말 쓰지 않으셔야 하고요. 가장 흔히 하시는 실수가 되게 멋스러운 단어가 내 상품을 돋보이게 하는 줄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멋스러움이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들의 방해 요소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쉬운 단어, 고객의 화법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분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쿠팡에서 푸바오가 이슈가 돼서 팬더곰 인형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쿠팡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팬더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인형은 팔이 길어서 안았을 때 앉기 좋은 인형입니다 라는 한 줄의 정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한 줄의 정의에서 끝났다라고 봐요. 애착의 관점을 고객의 입장에서 너무 쉽게 잘 푸셨어요. 팔이 길어서 앉기 쉽다라는 요소는 정말 사고 싶은 포인트를 자극시키는 핵심 문장이거든요. 쉬운 말로 고객의 화법으로 정의된 표현이 고객의 구매를 자극시키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거는 꼭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을까요? 본질은 고객을 바라보시되 판매자의 니즈와 욕망이 너무 잘 드러나지 않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케터의 속성은 고객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가 제공하는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설득을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이 양날의 검과 같은 게 있어요. 너무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자칫 회사가 유지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적인 부분들이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장의 할인 쿠폰들은 쓰기에 좋죠. 그러면 당장의 수익들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할인 쿠폰에 길들여진 고객들은 할인에 대한 혜택이 더 크지 않으면 구매를 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고객에게 좋은 마케터가 되려면 이 혜택적인 부분들이 가격적인 게 아니어도 이 상품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의 가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잘 설계를 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지점입니다. 약간 연애 같은 거예요. 밀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고객에게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실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츤데레 같은 성향도 좀 필요해요. 사세요 라는 관점들의 접근보다는 이런 브랜드가 정말 이렇게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 잠깐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라는 느낌인 거죠.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불러일으키게 되는 화법이기도 합니다. 연애 같은 감정을 판매로 엮어서 가장 잘 표현하셨던 사례가 있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가전 브랜드인데요. 사실 많은 히스토리는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 브랜드와 약속한 부분은 할인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이 브랜드의 매력을 계속 살려야 하잖아요. 이 제품이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공간, 가장 예쁘고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막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조그만 히터가 하나 있어요. 일반적인 사무용 히터인데 그 히터를 쓰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정말 디자인에 대한 감각을 좋아하고 애정하는 분들이 쓰실 만한 제품들인 거죠. 그런 분들에게는 이 히터가 단순한 보온의 기능을 넘어서야 해요. 이 공간에 저게 있으면 내 공간에 자연스럽게 어울리겠다라고 하는 선망의 포인트를 짚어주는 거죠. 그런 컨텐츠와 룩북 이미지를 잘 뽑아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든 내가 저걸 사야겠어 라고 하는 욕망이 불러일으키게 되면 할인이 없어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와 컷, 이미지, 구도 이런 컨텐츠들이 퀄리티를 떠나서 정말 그 제품이 그 사람이 쓰는 공간에 잘 어울리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타겟,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저 사람이 쓰는 책상에 올려질 상품인지 저 사람이 쓰는 공간의 벽에 걸리는 제품인지 걸렸을 때 실제 잘 어울리는지를 소비자 관점에서 사용자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컨텐츠를 만드셔야 해요. 29cm가 콘텐츠에 집중을 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기존의 플랫폼과 다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플랫폼이 가지는 개성과 존재의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모든 제품을 다 새로 찍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해요. 29cm에서 소개하는 제품의 일관성인 컨텐츠를 보여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4분할 화법을 썼었어요.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단순한 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면, 옆면, 탑, 측면이라는 4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리스트 페이지를 작성했습니다. 그 4가지의 컷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플랫폼과 다른 차별점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요소이기도 했고요. 한두 번 했을 때에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면 고객은 알아보게 되고 플랫폼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극적인 컨텐츠보다 지속적으로 잘 설계된 컨텐츠의 꾸준함이 더 중요하고요. 그 컨텐츠를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는 건 추천드려요. 다만 우리가 우리다움을 표현하는 컨텐츠가 맞는지 아닌지는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그게 정해졌다면 꾸준히 컨텐츠를 만드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큰 곳에서 많이 성과를 이뤄 오셨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는 수성님만의 팁이 있나요? 호기심을 무조건 가지셔야 됩니다. 모든 브레인스토밍은 호기심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의문점, 궁금점 등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그걸 질문으로 물어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LF의 처음에 라이브 커머스를 설계를 할 때 제가 강력한 질문 하나를 가설로 세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인데 꼭 팔아야만 하나요? 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라이브 커머스인데 왜 안 팔아야 하죠?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반대 지점을 건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라이브와 커머스는 사실상 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두 단어의 결합입니다. 라이브란 영역이 있고 커머스란 영역이 있죠. 모두 다 커머스의 영역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할인이 들어가고 댓글을 안다니까 커피 쿠폰을 주면서 댓글을 다루라고 합니다. 라이브를 집중하게 되면 이 라이브가 브랜드의 스토리를 충분히 전달하는지에 대한 화법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라이브란
무엇이라는 초점을 맞추면 이 컨텐츠의 결이 달라지고 그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화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특별한 아이디어가 갑자기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는 호기심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한 아이디어들이 점점 확산이 돼야 해요. 그래서 저는 강력한 질문을 가운데 동그라미에 넣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 나가기 위한 요소들을 군데군데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라이브인데 팔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들은 상충하는 메시지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결합을 시켜 봅니다. 라이브인데 꼭 팔아야 합니까? 그러면 그 답을 찾아야죠. 꼭 팔지 않아도 되는 다른 방법은 뭐지? 그러면 지금 팔아야 되나요? 지금 꼭 팔아야 되나요? 그러다 보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요소들을 두 가지를 물리적으로 결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요소들의 질문에 답을 찾아가면 차별점이 나오고요. 그 차별점에 대한 답을 찾으시면 그게 우리만의 전략이 되고 특장점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님이 생각하시기에 온라인 사업에 있어서는 마케팅과 브랜딩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브랜딩은 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간이 있어야 해요.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브랜딩을 고객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전달하고 하는 일련의 커뮤니케이션 과정들이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호 보완적인 요소여야 하는 조이고요. 잘 설계된 브랜딩이 있어야 마케팅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고자 한다면 우리의 서비스의 본질적인 가치를 먼저 잘 정립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브랜딩 관점에서의 제대로 된 설계인지를 보신 이후에 마케팅적인 방법론을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언제나 트렌디하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비법이 있나요? 나이가 들고 시대가 바뀌면서 제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은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지금의 트렌드에 맞춰서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많은 걸 물어봐야 해요. 그러려면 본인이 어떤 지점에서 물어봐야 되는지 관심사가 있으셔야 하겠죠. 뉴스레터의 행간들을 쭉 읽어봐요. 그런 배경 지식들을 충분히 쌓고 나면 사회적인 흐름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발생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 호기심을 통한 질문과 탐구욕들이 트렌디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처럼 좋은 채널에서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커피챗을 통하거나 트래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뵙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좀 더 보다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책을 출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빠르면 올해 연말 정도에 저의 경험을 담은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것이 제가 올해 세운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